자, 이제 교재 144페이지. 자, 이제 중단에 지상경계의 결정 이렇게 용어 나와 있는데 찾으시고, 자, 올해 27회 어김없이 시험 문제 요거는 항시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근데 용어는 간단합니다. 익힘 작업은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자, 지상경계의 결정, 지상경계라는 것은 이제 그 용어를 보시다시피 도면상의 경계가 아니라 현지 땅 소유자 사이들의 이제 경계를 지상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지 땅 사이에 갑의 땅과 을의 땅이 있을 때 갑의 땅과 을의 땅의 땅 위에 경계를 어디를 기준으로 법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냐는 거죠. 그걸 이제 정하는 게 상황이 6가지가 이제 펼쳐져 있는데 1호, 1, 2 용어가 공통적으로 첫 번째 단어가 연접이라고 나오죠. 연접이라는 법률은 뭐 집안이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집안이 이어져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따로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이을연자의 접할 접자인데,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은 지상경계를 정할 때 지상경계 이제 정하는 이제 기준인데, 자, 연접돼 있는 집안 이어져 있는 토지 사이에는 자, 첫 번째 상황이 두 가지로 이제 나뉩니다. 높고 낮음이 읽어나가시면 돼요. 없는 경우냐, 높고 낮음이 있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을 법에서 제시해놨습니다. 그러면 높고 낮음이 없는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땅 표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 토지와 이쪽의 서쪽과 동쪽이 이제 땅 표면에 구조물을 갖다 이렇게 설치한다. 담장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갑의 이쪽 서쪽 토지와 동쪽 토지, 집안 이어져 있는 토지죠.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구조물 설치해놨죠. 그러면 이때는 그 구조물에 여기를 지상경계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조물의 어느 부분입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죠. 뭐.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 보시고.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구조물의 중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선 중앙 형광펜. 그 앞에 문장에 없는 경우 형광펜. 없는 경우는 중앙. 자, 2 작업하시고 갈게요.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고 찾으셨습니까? 문장? 있는 경우 형광펜. 있는 경우. 얘는 그 구조물의 하단부에서 하단부 형광펜. 자, 후에 들어보시고. 그건 이거지 뭐. 그대로 그려볼게요. 서쪽 토지가 밑에 쪽, 동쪽 토지가 위에 쪽이죠. 자, 그러면 집안 이어져 있음, 끊어져 있음. 끊어져 있음? 어디 아니 이어져 있는데. 이 상황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집안의 서쪽 토지와 동쪽 토지가 이어져 있는데 동쪽 토지는 위에 쪽, 서쪽 토지는 밑에 쪽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때는 자, 경사면에 이 지점 밑에 쪽, 아래쪽이 지상경계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경사면의 아래쪽이요, 하단부, 아래 하자 써서 하단부.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연습, 익힘 연습. 높낮이 없을 때는 가운데, 한글로 얘기해요. 가운데, 높낮이 있을 때는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익힘 작업하시면 돼. 없을 때는 가운데, 높낮이 있을 때는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제 요거 보시고. 그럼 세 번째는 지금 두 토지 사이에 이 두 가지 상황은 집안이 다 이어져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이거와 대비되는 상황을 법전에 규정해 놨겠죠, 뭐. 자, 서쪽 토지와 동쪽 토지가 집안이 이건 이어져 있는 두 가지 상황이라면 세 번째는 집안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겠죠. 그걸 이제 뭐 토지 끊어질 절자를 이제 법전에서 한글로 다 써놨으니까 법전에는 집안이 끊어져 있다는 이제 절자로 씁니다. 절토돼 있다. 네, 땅이 집안이 끊어져 절토돼 있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한번 교재해 볼까요? 자, 3 도로, 국어 등 토지의 절토 형광펜, 절토 형광펜. 절도가 아니고 절토 형광펜 치셨습니까? 자, 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에 상단부에서 상단부 형광펜.
자, 그러면 작업하셨으면, 자, 이거죠. 이 상황은 이제 그대로 그리시면 되지. 토지 지반이, 자, 서쪽에 이렇게 돼 있고, 자, 도로가 있대요.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반이, 자, 뭐로 끊어져 있대요? 도로로 끊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로 끊어진 부분에, 자, 밑에 쪽이래요? 자, 위에 쪽이래요? 경사면의 상단부, 위에 쪽. 이 지점이 지상경계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끊어져 있을 때는 위에 쪽, 상단부, 위에 쪽, 경사면.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익힘, 네 번째.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 찾았습니까? 해면 형광펜, 수면 형광펜. 자, 접하는 경우 최대 만주의 형광펜 또는 최대 만수의 형광펜. 자, 그럼 교재 잠깐 그대로 눈 그대로 고정시키시고 거기에서 이제 한글로 옵션에서는 최대 만주의는 바닷물 조자입니다. 만수의는 물 숫자고. 그러면 그냥 강물에 접하는 거냐 바닷물에 접하는 거냐에 따라서 한글을 달리 써놨네 뭐 법전에. 그러면 바다에 인접한 토지는 최대 만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럼 강, 저수지, 호수에 접해 있는 토지는 최대 만수이라고. 물 숫자로 쓰냐 바닷물 조자를 한글로 바꿨으니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대 넘칠 만자입니다. 바닷물이 최대한 많이 밀려들었을 때가 최대 만주. 강, 저수지, 호수물이 그득 차 있을 때, 넘쳐 있을 때가 최대 만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건 이거죠 뭐. 바닷물에 접하면, 자, 강물에 접해 있을 때, 바닷물에 접하거나 강물에 접해 있을 때는, 자, 그 접해 있는 곳이 넘쳐 있는 이 지점이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최대 넘칠 만자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뭐 간략하게 학교론에서 배우는 용어인지, 익힌 작업한 거 한번 다시 기억나는지. 그럼 이 지점이 지금 최대 만주의선이라는 거죠. 이 바깥은 이제 간석지, 물이 빠지면 간석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만주의선 안쪽 토지인데 지적분부에는 만주의선서부터 법적으로는 토지이지만 최대 만주의선서부터 동쪽 이쪽이 이제 토지이지만 여기 이 지점서 최대 만주의선부터 직접 측량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을 띄워서 여기서부터 등록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럼 학교론에서 뭐 이거죠 뭐. 여기가 뭘까요? 빈지 이름이 끝나는 것이고. 그럼 여기는 뭘까요? 법지, 빈지. 토지 기초 학교론의 기초 용어에서 여기가 도로 여기 쓸모 있는 땅 경사면에 이거 망 해갖고 돌 굴르지 말라고 망으로 덮어놓는데 쓸모 없는 땅. 쓸모 없는 땅 소유권은 인정 불인정. 여기 갈까? 빈지 소유권 인정 불인정. 근데 쓸모 있는 땅 없는 땅. 쓸모 있는 땅 소유권 불인정. 쓸모 없는 땅 소유권 인정. 이거 갖고 용어 뭐 학교론에서 구분되는 용어 뺏기 더 냅니까? 되셨죠? 어려운 거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죄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자, 이제 따라오셨으면 형광펜 준비. 토지 형광펜. 편입 형광펜. 토지에 편입하여서 토지 형광펜, 편입 형광펜. 됐습니까? 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에서 바깥쪽 어깨 부분 형광펜. 바깥쪽 어깨 부분. 마지막 상황이 토지 편입. 자, 형광펜 치셨죠? 이제 그것만 익힘 작업하시면 돼. 자, 이거 간석지 가보면 되죠. 자, 이 최대만, 자, 썰물 빠져나가면 이 간석지가 돼버리죠. 갯벌이 드러나죠. 그러면, 자, 이걸 국토로 만드는 작업. 여기에다가 방조제를 쌓았다는 겁니다.
자, 방조제를 여기다가 쌓아버리면은 종전에 이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토지였다, 토지가 아니었다. 아니었던 법적인 바다였던 부분이 뭐로? 토지로 편입이 된다는 거죠. 뭐를 쌓아서? 방조제를 쌓아서. 그럼 바닷물이 지금 이렇게 이제 방조제와 인위적으로 접한다. 인공 구조물인 방조제와 인위적으로 접한다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 토지와 바다의 경계 기준을 지상 땅에 어디를 기준으로 법적으로 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인공 구조물 쌓는 데를 법전에 뭐로 예시해놨습니까? 방조제 이렇게 놨죠. 방조제 육지 쪽, 동쪽이 육지 쪽, 서쪽이 육지 쪽. 이쪽 동쪽이 육지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서쪽이 지금 바닷물 접한 바깥쪽, 제방 바깥쪽이죠? 그러면 뚝방 바닷가 바깥쪽 이 지점이 지상경계 기준이 됩니다. 방조제 자 바다를 토지로 편입시킨 안쪽 아니 방조제 안쪽 아니면 바닷가 바깥쪽 방조제 걸어가다가 바깥쪽 방조제 이쪽 육지 쪽이 아니라 바깥쪽 가장 높은 부분이죠. 그럼 가장 높은 부분을 토지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법전에 따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깨 견자를 법전에 한자로 써놨습니다. 사람 신체의 가장 높은 부분은 어디지요? 정수리 하지 마시고 머리 빼놓고 가장 높은 부분 어깨죠? 그럼 법전에도 그 사람 신체를 비유해서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땅에 이 방조제 땅의 가장 높은 부위가 지금 이 방조제 이 뚝방길 아닙니까? 뚝방길에 지금 이 지점의 어깨, 안쪽 어깨, 바깥쪽 어깨. 그렇지요. 바깥쪽 어깨 부분 법전에 이렇게 이제 풀어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익힘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몇 번 났느냐고요? 7번 났습니다. 지금 요 익힘 작업. 맞히기 어려움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음.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음. 저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적 12개에서 눈만 뜨면 몇 개는 맞춰야 된다. 눈 뜨면 10개 맞추셔야 돼. 제가 합격점 말씀드렸는데 12개에서 10개 맞추셔야 돼요. 10개 맞추셔야 돼. 중개사 다시 까먹었어요. 중개사 80점. 80점. 네. 중개사 80점. 2차 과목에서 제일 열심히 하라는 거 제가 중개사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공법 40점. 공법 40점. 그리고 공시법령세법이 결론은 중개사법에서 결정납니다. 중개사법 평상시 60점, 70점 이렇게 하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공법 20점만 공법 이제 1월 이제 공부하시고 고상식 교수님 공부 3월 돼도 그대로 20개, 30점, 20점 고민 안 하셔도 돼. 그냥 수업만 충실히 들으시면 누구든지 40점 다 넘어요. 다. 네. 그럼 합격은 반드시 2차 과목은 중개사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절대 공법에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법 80점을 맞추면 거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 결정에 그러면 공시법령세법이 60점 맞춰주려면 지적에서 12개에서 10개를 반드시 맞추셔야 돼. 그래야 부담이 없어집니다. 부담이. 왜? 등기법 몇 개 제가 잡으라 했냐? 12개에서 등기법 난이도 보통 분들이 등기법 맞추면 몇 개 맞추시느냐? 거짓말이야. 2개, 3개 합격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요. 등기법. 제가 말씀드려요. 등기법 어렵습니다. 그게 크게 목표 잡을 필요 없어요. 왜? 난이도에 편차가 있는 과목을 절대 높게 절대 점수를 잡으시면 실패합니다. 예. 그럴 때 등기법 편안하게 평이하게 나오면 나 7, 8개 맞추는 것이고 좀 어렵게 나왔다면 2개 맞아도 합격을 갈 수 있는 계획을 전략을 짜시라는 것이죠. 그럴 때 등기법을 7개, 8개 물론 시험에서는 7개, 8개, 10개까지 맞출 수 있지만은 시험 난이도에 따라 고무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목이 등기법하고 공법을 절대 이렇게 점수를 높게 절대 잡아놓으시면은 그 전체에서 합격하는 데에서 전략에서 실패해 버립니다. 근데 중개사법 암만 어렵게 놔도 편차가 쉽게 나오면 90점 이상, 어렵게 나오면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한 분들도 70점 이상이 나오는 편차가 없는 과목이라는 거죠. 그 고득점이 되는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반드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지적에서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지적 중개사법령 다음으로 쉽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12개에서 누구든지 눈만 뜨고 시험지를 읽으면 10개를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과목에서 효자 과목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가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집안 이어져 있는 토지를 반드시 여러분 지문에 표시할 때는 이 용어가 네 글자가 꼭 나온다는 겁니다. 네, 뭐라고 요구한다? 연접 토지라는 용어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다음을 예측하셔야 해요. 그 다음은 둘 중에 하나로 지문이 갑니다. 자, 높낮이가 없는 경우, 높낮이가 있는 경우 이 용어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없는 경우는 그 끝에 뭐를 찾으시면 돼요? 익힘자 중앙. 높낮이 있는 경우는 아래쪽, 하단부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고. 자, 이 용어가 나온다는 건 토지 지반이 끊어져 있다. 이 용어가 꼭 제시가 될 겁니다. 지반이 끊어져 있으면은 끊어진 곳에 경사면에 어디요? 상단부. 그 다음에 물에 접해 있는 상황은 두 가지. 바닷물에 접해 있는 상황은 이제 용어 제시할 때 해면. 강, 호수, 저수지물에 접해 있는 상황은 수면이라고 용어를 제시할 겁니다. 그럴 때는 뭐를 찾으면 된다?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제 올해 질문은 평균 해수면. 바닷물에 접한 토지는 평균 해수면을 지상경계 기준으로 한다. 평균 해수면은 이거죠. 어디 갔나? 최대 만주에서 나고 썰물 빠져나가면 갯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갯벌 드러난 곳과 최대 만주선의 중간 지점. 갯벌 중간 지점. 그 부분이 지상경계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한 밀려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을 때의 지점을 이제 여러분들 익힘 작업하시면 됩니다. 최대 만조의 선 이렇게 익힘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종전에 법적으로 받아있던 부분을 방조제 쌓아서 토지로 편입시켰을 때는 반드시 이 용어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토지 편입. 그럼 뒤에는 예측하고 가시면 돼요. 바깥쪽 어깨, 바깥쪽 어깨. 한자로는 짧게 할 때 이제 외견 이제 이렇게 바깥 외자 어깨 견자 이제 풀어서 법전에는 써놨으니까 바깥쪽 어깨 이렇게 이제 용어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분할했다는 지상경계 뭐 이건 기본서 들어가시면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상경계점 등록부 마찬가지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잠깐 거기다가 제목에다만 옆에 메모.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지적공부 아님 이렇게만 메모. 지적공부 아님. 자, 그 다음에 자 교재 넘겨보십시오. 자, 146페이지. 자, 이제 토지 필지 등록 작업 마지막 해보는 겁니다. 자, 지번, 번호 등록하는 작업을 배웠고, 용도를 갖다가 구분해서 등록하는 걸 배웠고, 측량해서 선을 그려주는 작업을 배웠고, 마지막 이제 요거만 등록하면 필지가 비로소 이제 법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필지 면적이란 필지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요거를 용어 익힘 작업하시라 그랬죠? 수평 면상의 넓이. 요걸 형광펜. 칠할 줄 아셔야죠. 의에서 수평 면상의 넓이 이걸 찾아서 형광펜. 자, 의에서 수평 면상의 넓이. 자, 요거 익힘 작업 형광펜 찾아서 했으면 자, 요거죠. 자, 땅의 표면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지적 공부에는 현지 땅의 표면입니다. 표면의 굴곡. 이 굴곡을 갖다가 넓이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자, 요것을 갖다 등록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밑에 이걸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오래되었지만 옛날 기출문제들 볼게요. 지적공부 임야대장에 등록한 땅의 넓이는 실제 현지의 땅의 넓이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용어가.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면적은 실제 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음미해보세요. 온지 댕인지. 왜? 주로 택지 같은 경우는 땅 굴곡의 표면이 심하지는 아니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반 용어로 산은 굴곡의 편차가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땅 표면의 굴곡의 편차가 심하죠. 그러면 임야대장을 떼어보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의 면적과 현지 땅을 눈으로 보는 체감 면적하고 체감 면적이 실제 차이가 많이 난다? 적게 난다? 체감 면적이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럼 택지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 떼어보는 면적하고 현지 땅 눈으로 보는 면적하고 거의 비스무리하게 나온다? 아니면 크게 차이가 난다? 비스무리하게 나온다. 왜?
현지 땅의 굴곡의 표면의 굴곡이 없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면적과 현지 땅의 면적이 거의 비스무리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현지 표면의 굴곡이 심하면 심할수록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땅의 면적과 체감 면적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등록된 땅이 주로 개발이 안 된 땅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이 주로 개발이 안 된 땅이겠습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이 개발이 주로 안 돼 있는 땅이겠습니까? 그렇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땅은 그 임야대장에 나오는 면적하고 체감 면적이 실제 갭이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자, 다시 한번 지적공배는 반드시 어떤 넓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수평면상의 넓이. 요거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수평면상의 넓이를 갖다가 자, 구하려면은 지적 측량해야 됩니다. 자, 수평면상의 넓이를 구하려면 지적 측량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면적 측정의 대상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고 이 면적 측정의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지적공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해야 될 경우를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다? 면적 측정의 대상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단답으로 자주 나죠. 그러면 거기에서 양가로 1 면적 측정, 양가로 2 면적 측정의 대상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양가로 2 면적 측정의 대상만 형광펜 제목만. 올해 27회 어김없이 또 시험 문제. 다음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 4개의 지문은 지금 거기 교재 잠깐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4에 나와 있는 지문을 4개를 갖다 제시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나를 해갖고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를 구성하는데 그걸 뭐 다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양가로 2번 면적 측정의 대상 형광 배치인데 옆에다 메모. 네, 이렇게 메모. 몇 글자 안 돼. 딱 2글자. 메모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면적 측정을 해야 될 필요가 면적 측정의 사유가 아닌 것은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것. 문제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날 텐데. 자, 이걸 독립적으로 된 게 4번을 지금까지 4번을 물었습니다. 자, 그럼 아닌 사유를 갖다 제시한다는 거죠. 첫 번째, 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4번다, 이거. 다른 사유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그 절대 실물하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낼 수가 없어, 다른 사유를. 다 지금 정답은 다 이거야. 합병. 지문 만들 때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자, 한 번만 올려 말씀드릴게요. 자, 토지대장의 면적이 85제곱미터. 현지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거 토지대장의 면적이 124제곱미터. 그러면 요 두 토지를 갖다가 소유자가 비전동 안에 소유자가 동일한 집안이 현재 이어져 있는 도면의 축척이 동일한 요 토지를 갖다 지목이 용도가 지적공부에 등록한 동일한 용도로 등록된 땅을 합병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 민원이 들어오면 이 토지를 갖다 현지가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지적 측량 안 해도 된다. Why?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왜 안 해도 되느냐? 그걸 갖다 4번이나 똑같이 왜 이거 뺏기 4번 다른 사유도 많은데 왜 이거만 묻느냐? 합병은 자, 면적을 정해야 된다, 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낸다니까요. 정할 필요가 없다라면은 X예요, X. 면적 정해야 된다. 합병하는 토지 경계 새로 그려야 된다, 안 그려도 된다.
안 그래? 그러니까 4번을 낸다니까는요, 지금. 또 낼 거야.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낼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것이지 암기를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응?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합병하는 필지 면적은 새로 정하여야 한다. 오, 댕. 댕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낸다니까요. 합병하는 필지 도면에 지적도에 합병하는 필지 경계선을 새로 정하여야 한다. 오, 댕인데 왜 자꾸 오라지? 그분들 때 또 낼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를. 무슨 얘기냐면은 면적은 합병하는 토지 면적은 새로 정하는 겁니다. 왜 새로 정하느냐면은 이거를 2개를 더해야지 합병하는 토지 면적이 가면서 더하기가 어렵네. 빨리 불러주세요. 200. 아니 209. 같이 못하네. 저랑 똑같으네. 200. 자, 다시. 합병하는, 자, 이거, 이제 10번, 9번지, 10번지.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는 합병 정리하고 나면은, 자, 이렇게 하면 말수 정리한다. 어느 토지대장은? 9번지 토지대장 말수 정리하고, 10번지 토지대장만 이제 살리는 거죠. 자, 면적 합병 정리됐으니까 124제곱미터. 다시 이제 이해하시나 들어보세요. 합병하는 필지 면적은 반드시 새로 정하여야 한다. 오! 또 낸다니까는요? 영원히 앞으로 이것밖에 안 내고 이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간단한 용어를. 근데 합병하는 필지 면적을 반드시 새로 정해야죠. 예. 지적 측량하여 새로 정한다. X. 왜? 나 지금 측량 안 했는데. 여러분들 209를 지금 새로 나왔잖아. 209라는 게. 측량해갖고 209가 새로 나왔어요. 합병 전에 토지대장의 면적을 합산이라는 건 산수. 숫자를 산수, 수학. 무슨 산수라는 용어예요? 수학해서 합산해서 새로 정했어요. 합산해서 새로 정하는 것이지 측량하여 이 값을 새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정하는데 측량하여 새로 정한다, 합산하여 새로 정한다. 예, 그 용어를 변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음미가 됐는지. 합병하는 필지 경계와 면적은 반드시 새로 정하여야 한다면 X 하시는 분들이 10분에 8분이 종전입니다. 공부를 잘못하시는 분들. 반드시 새로 정해야 한다는 5라는 얘기입니다. 5라는 얘기. 반드시 새로 정하는데. 네? 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합병하는 필지 면적을 새로 정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게 요번에 시험입니다. 응. 합산해서 새로 정하는 것이지 지적 측량하여 새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해 작업이 됐으니까 익힘 작업이. 예. 앞으로도 시험 문제 무조건 이거 하나로 이거로 계속 나올 거라니까요. 이거 사를 1월 달에 어느 분이 출제를 하시건 제가 어느 따라 상관없이 무조건 이거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익힘 작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안에 1, 2, 3, 4. 그럼 그 안에 사유를 암기하고 때 이제 암기할 필요 없겠다를 이제 하고 넘어가야지. 결론을 내고. 동그라미 1, 2, 3, 4. 면적 측정해야 되는 사유를 갖다가 암기하야겠습니까? 암기할 필요 없겠습니까? 없어요. 해야 된다고요? 없을 텐데. 제가 수업을 1년 내내 하면은 암기하라는 게 공법의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공법의 1000분의 1도 안 돼. 거짓말. 진짜 실제로 얘기해 공법의 1000분의 1 양도 안 될 겁니다. 저 암기라는 걸 제가 못하기 때문에 암기하라고 말씀 못 드려요. 저도 암기를 잘 못해요. 익힘 작업하시면은 이게 주관식 시험까지 가미가 되어 있다면은 익힘 작업 갖고는 안 돼요. 자주 익힌 걸 갖고 용어가 핵심 키워드가 떠올라야 핵심 키워드를 갖고 문장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데 이거는 문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익힘 작업이 됐느냐 안 했느냐 읽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작업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를 익힘 작업만 저는 강조를 드리지 암기를 많이 말씀 안 드려요. 1, 2, 3, 4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 면적 결정, 측량 계산의 끝을 처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거기서 면적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는 옆에다가 메모, 그 안에 내용, 그 안에 그 옆에 큰 공간이 있죠. 제목, 면적의 결정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메모.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 면적의 결정 옆에다가 두 가지로. 자, 제곱미터요. 예, 면적 단위. 자, 0.1제곱미터는 이제 법전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예, 소수점이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죠.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0.1제곱미터까지.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옆에다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 임야대장에는 제곱미터까지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자, 요 밑에다가는 이렇게 이제 정립하셔야죠. 일단 메모 작업 하시고, 자, 메모 작업 끝나신 분은 이제 익힘 작업 들어갈게요. 이거부터. 자, 이건 이렇게 용어는 아닌지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용어 변별 작업하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면적을 등록한다. 오? 땡 하셔야지 왜 또 오야. 자, 다시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오 땡 해보세요. 경계점 등록부 작성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한다. 또 오는데 왜 다른 분들이 X 하지?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잘 봐. 두 번 던지면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면적을 등록하랍니까? 경계점 등록부 작성 지역의 토지 대장에 등록하랍니까? 면적은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것이지요. 이거 용어부터 일단 익힘 작업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반 토지 임야대장에는 면적을 제곱미터로 등록하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토지 대장에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면적 끝수 처리를 이제 하는데 끝수 처리에 대해서 뭐 전혀 소개를 안 해놨으니까 하죠 뭐. 이거 올해 경계 2문제 나왔는데 끝수 처리 문제가 나왔는데, 자 볼게요. 지적도의 지적 측량회에서, 자, 평판 측량회에서 경계점을 도면했다가 자사해서 4개의 경계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4개의 경계점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놓은 걸 이제 이걸 법률 경계라고 하고, 자, 그러면 요 안에 넓이 값을 갖다가 측정 작업합니다. 자, 요 안에 넓이 값을 이제 측정하면은, 자, 면적 값이, 이렇게 넓이 값이, 측정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134.23제곱미터) 이제 측정 값이 측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상의 측량에 의해서 이 도면 캔터지에 이 점을 찍어놨죠. 이 안에 넓이 값을 갖다가 측정하는 것을 전자 면적 측정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기본서에 나올 거예요. 아직 이제 이런 입문서니까 이제 소개 안 되는데 요 넓이 값 측정해서 측정한 값이 134.23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적됐던 경계점을 갖다 도면에 찍고 선으로 있는 작업했으니까 이 땅은 이제 토지 대장에 등록 작업해야겠죠. 그러면 토지 대장을 만들어 준다면은 토지 대장에 지적도의 이 경계점을 이어놓은 선의 넓이 값을 전자면적기로 측정한 값이 134.23제곱미터 나왔다면 요거를 갖다가 토지 대장에 등록 작업을 이제 해야겠죠. 그럼 등록 작업을 하면은 자 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대요? 근데 지금 토지 대장에 제곱미터로 등록하죠. 그럼 제곱미터로 등록한다는 것은 지금 전자면적기로 측정한 측량 이 처리값에 여기까지만 등록되지 나머지 0.23제곱미터는 토지대장에 등록이 된다는 겁니까? 등록을 못 시킨다는 겁니까? 그럼 등록 못 시키면은 못 시키는 이 면적을 그대로 버려서 토지대장에 등록할 것인지 등록하는 134제곱미터에 요거를 반올림 해서 등록할 것인지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끝수 처리 법정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올해 이제 시험 문제는 또 요거 경계 2문제 났습니다. 올해. 요건 이제 방법인데 자, 처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끝수를 처리하느냐 하면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자, 숫자 5, 아라비아 숫자 5, 뒤질 사자가 아니라 버릴 사자. 버릴 사자. 5, 들 입자. 그러면 뭐일 때는 버리고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어. 그 방식을 5, 4, 5입. 여러분들 일반 용어 사용하면 4, 4, 5입. 소유점 계산할 때 4, 4, 5입이라는 용어 잘 들어보셨죠? 근데 토지면의 면적을 등록할 때 끝수 처리는 5, 4, 5입법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 방식이 뭐냐? 자, 요겁니다. 이 등록 못하는 면적 부분이 자, 0.5제곱미터 초과. 두 번째, 0.5제곱미터 미만. 예. 중개사법에서 이 용어 정말 이 국어 많이 사용해야죠. 공법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해야 되고 정말 많이 사용해야 돼. 이 용어서부터 초과하고 미만서부터. 자, 그러면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 위로가 있고 밑에 숫자가 있죠.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고. 그럼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해서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해서 위로 사용할 때를 법률용 국어로 뭐라고 하시지요? 자, 밑으로 포함해서 이하. 그러면 초과 미만이라는 용어는 기준이 되는 숫자를 갖다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 기준이 되는 숫자를 제가 여기다가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뭐. 0.5제곱미터 초과 위로죠? 미만 밑으로죠? 그러면 0.5제곱미터는 따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세 가지 경우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등록 못하는 면적분이 0.5제곱미터 초과분이냐 미만분이냐 0.5제곱미터냐.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간단히 대입하시면 됩니다. 입, 사. 0.5제곱미터인 경우는 입하는 경우도 있고 사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제 갈게요. 그대로 대입. 0.5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뭐 하거라? 입. 미만일 때는? 자, 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등록 끝자리 홀. 자, 구하고자 하는 등록 끝자리가 홀일 때는 5입법.
구하고자 하는 등록 끝자리가 짝일 때는 5, 4법 버린다 방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입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 자, 이제 한번 이거부터 이제 연습 들어가 볼게요. 전자면적기로 도면사의 면적을 측정했더니 134.23제곱미터 나왔으면은 0.23제곱미터가 지금 등록을 못하죠. 그럼 0.23제곱미터는 대입하시면 돼요. 경우수가 첫 번째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에 해당하는지, 세 번째에 해당하는지. 0.23제곱미터는 미만이지 뭐. 그럼 그대로 대입. 버린다. 0.23제곱미터 버려서 토지대장의 면적을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토지대장의 면적은 얼마로? 134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등록 작업.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그대로 쭉쭉 대입하면 연습. 자, 134.55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자, 해보면 되죠, 뭐. 자, 134제곱미터 등록. 그러면 전자면적기로 측정한 측정값의 0.5제곱미터를 토지대장에 같이 등록하는 130제곱미터에 데려서 등록하느냐, 버려서 등록하느냐, 그 수처리를 해야죠. 자, 그러면 0.5제곱미터 갑니다. 초과. 아니, 지금 땡오뎅 하는 거 아닌데? 초과에 해당하죠? 네. 그러면 얼마? 토지대장에는 135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하면 되는 것이죠. 135제곱미터. 그러면 만약에 134.49 이렇게 면적값이 측정되었을 때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0.49제곱미터니까 미만이면 그대로 대입. 버려서 134제곱미터. 그러면은 자, 134.50 이렇게 산출되었을 때 자, 이제 이걸 용어 한 번만 익힌 작업하시면 돼요. 134제곱미터 등록하면 0.50제곱미터 단수 처리를 해야죠. 그럼 0.50제곱미터는 지금 세 번째 경우수에 해당하죠. 그럴 때는 구하고자 하는 등록 끝자리. 구하고자 하는 등록 끝자리가 어딘지 아셔야지. 구하고자 하는 등록 끝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지금 이게 구하고자 하는 등록 끝자리 1자리 얘를 갖고 얘가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 얘를 같이 데려가느냐 버리느냐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초과 미만일 때는 그냥 얘 갖고 데려가고 얘 갖고 버리고 했는데 자, 구하고는 얘 등록 단수가 0.5제곱미터일 경우는 얘 갖고 데려가느냐 버리느냐 판단하지 말고 구하고자 하는 등록 끝자리가 1자리지 않습니까? 얘가 1자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뭐이면 짝이면 그럼 뭐 끝났네. 짝이네. 버리네. 그럼 134제곱미터. 그럼 만약에 여기 이렇게 133.50제곱미터 이렇게 산출되었을 때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2초면 푸는 문제네. 뭐 이 시험 문제라는. 지적 왜 10문제를 맞추셔야 되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래 그럼 134.50제곱미터 나왔어도 토지대장에는 133.50제곱미터 산출되었을 때도 토지대장에는 134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엄청 어려운 거네. 아니죠. 10초 문장만 읽으시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가자. 하나 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자 보세요. 지적도의 경계점을 정하죠. 자 그럼 지적도의 경계점을 정하면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10번지 필지라고 할게요. 10번지 필지 지적도의 요 선과 선이 교차하는 지점, 요 지점을 경계점이다 이렇게 부르죠.
지난 시간에 익혔던 거. 그럼 경계점이 4개가 있으면 자, 그 4개의 경계점을 윤곽을 갖다가 잡아주고 경계점을 선으로 이어놓은 부호도를 갖다가 그립니다. 10번지 필지. 그리고 자, 요 경계점에 자, 1. 두 번째 시계 방향으로 2. 숫자를 부여합니다. 요걸 부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요 경계점의 1번 부호 요 지점은 지적도의 지금 10번지 필지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4개의 경계점을 변별하기 위해서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시계 방향으로 부여합니다. 요 1, 2, 3, 4 숫자는 지번이 아니라 4개의 경계점을 변별하기 위해 부여해 놓은 숫자를 갖다 부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자, 1번은 지금 부호 요걸 얘기하는 거지. 이 지점에 x는 경도, 지난 시간에 경도, 위도 말씀드렸죠. 경도의 거리값, 위도의 거리값을 (113,426.34m) 112,454.24m. 그러면 지금 이 숫자 값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수치. 법률 용어는 유용어하고 차표. 두 가지 용어를 법정에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호의 필지, 10번의 필지 요 지점에 경도의 측정 거리값을 숫자로, 위도의 측정 거리값을 숫자로 표시하는 걸 뭐라 부른다? 좌표, 수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요 4개의 경계점에 그 수치 값을 갖다가 측정하는 방식을 갖다가 자, 용어 익힘자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 더. 이건 뭐 몇 번 나왔는지 횟수를 쉬지를 못해. 이 교재 갖고도 이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인데 실물을 이제 조금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10번 필지는 지금 땅이 어디에 등록돼?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고 경계가 어디에 그려져 있고 지적도에. 그리고 지적도에 그려놓은 그 경계가 만나는 지점 경계점에 좌표라는 게 어디에 등록돼 있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돼 있겠죠. 그럴 때는 면적을 이 좌표 면적기로 측정을 해서 이 숫자 거리값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토지대장의 면적을 갖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면적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26회도 뭐 어김없이 나왔죠. 이 지적도에는 지적도 밑에 한글로 지적도 등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이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선으로 앞으로 측량할 일이 있으면 측량을 하래요? 측량하지 말래요? 말라고 한글로 적어놨다니까요. 이 지적도 등본을 떼어보면. 왜? 10번지 필지는 이 지적도의 경계선을 그려놨지만 경계선이 만나는 점에 경도, 위도, 거리값을 수치로 표시하는 좌표라는 정보가 별도의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도에 그려놓은 경계선이 더 정밀한 겁니까? 좌표라는 게 10번지 필지 정보가 더 정밀한 겁니까? 그러면 이 나중에 이 땅 분할 측량이 들어오면 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기술자가 분할 측량을 가려면 이 도면을 시청에 가서 복사해서 갖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갖고 가지 말고 뭐를 갖고 가서 측량할 일이 있으면 측량을 해? 측량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장보를 사용하지 이 지적도를 갖고 사용해서 측량하지 마. 이 땅은 땅이 국가에 의해서 더 정밀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 지적도를 갖고 사용하지 말라고 도면에다 표시해라. 잠깐 볼게요. 마지막
이제 난이도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잠깐 보시면은 151페이지. 이거 이해하셨으면 지적 90%까지 심화학습까지 다 이해한 겁니다. 151페이지 지적도 요시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 지적도. 자, 네모 돼 있죠? 자, 고개 들어보시죠, 잠깐. 네모로 돼 있으면, 자, 이걸 도각선이라고 하는데, 밑에 가로선, 이 우측 끝에, 제가 위치 잡는데, 거기 이제 교재를 보십시오. 나 이제 이거 도면 뭔지 알아. 이게 돼야 돼. 시험에 횟수를 이거 구분을 못해요. 이거 얼마나 많이 났는지를. 앞으로도 영원히 날 것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영원한 시험 문제. 이거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라고 한글로 그 도면에다 지적도에다 적어놨냐면 이 도면에 있는 땅 경계가 만나는 지점에 경도와 위도의 거리 정보인 좌표라는 더 정밀한 정보가 별도로 어디에 등록 관리되고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따로 등록 관리되고 있으니까 땅이 더 정밀하게 따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이 지적도에 갖고 절대 측량할 일 있으면 측량하지 말라고 거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제 무지막지하게 반드시 등장을 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고개 들어보세요. 일반 지적도에는 지금 이 빨간 글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일반 지적도를 보면은 안 나온다니까. 일반 임야도 등록을 떼어보면은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절대. 일반 도면 떼어보면 안 나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고 최상의 난이도 학습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지역에 도면을 보면 나온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만 나오는 겁니다. 일반 지적도 임야대는 절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의 지적도 다시 한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만 한 번만 더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한글은 어디 도면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만. 여러분들이 가장 지적에서 어려워하실래요? 나중에. 지금서부터 계속 익힘 작업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마무리 하셔야죠.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과부하 걸리실 것 같은데. 아니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몇 번 반복하면 정말 쉬워요. 자, 마지막 3분만 집중. 3분만 집중해요. 예. 그러면 그럼 면적 측정을 할 때도 아까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만들어주지 않은 지역은 지적도의 경계선의 그림의 면적을 측정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토양의 면적을 결정했죠. 그런데 자 경계점 좌표를 등록 관리하는 지역은 지적도의 이 도면을 측량해갖고 토지장의 면적을 절대 결정하지 말라고 지금 한글 써놨잖아요. 그럼 뭐를 갖고 면적을 측정해서? 좌표를 갖고 면적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좌표를 갖고 면적을 측정했을 때는 도면의 경계선보다 더 정밀한 정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일반 지역은 토지장의 임야대장의 면적을 제곱미터까지 등록 관리했는데 좌표로 면적을 측정할 때는 땅을 더 정밀하게 측량했다는 거죠. 그럼 땅을 더 세밀하게 면적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 아까 요 지점에 지워갖고 까먹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노란 글씨로 써놨는데 아까 읽었는데 소리 내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익혀야 되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0.1제곱미터로 땅을 더 정밀하게 등록 관리하라는 거죠. 일반 지적도 임야도의 면적을 측정해서 토지 임야도의 면적을 등록할 때는 제곱미터까지 관리하지만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이 좌표 면적을 측정해서 토지장의 면적을 관리할 때는 더 땅을 정밀하게 측량했으니까 땅을 더 정밀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 관리하라는 것이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0.1제곱미터. 그러면 이제 해보죠. 자, 마무리. 요 좌표 면적기로 측정한 값이 124.345제곱미터 이렇게 산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해야죠? 그럼 방식은 똑같습니다. 5452법. 했던 방식. 근데 5452법인데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124제곱미터가 아니라 124.3제곱미터까지 등록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등록에서 누락되는 끄수 처리를 해야겠네. 끄수 처리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5452법. 그럼 기준이 0. 아니지. 자, 한 번만 생각해 보기.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면은 0.5제곱미터가 기준이 되지만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면은 0. 이게 기준이 되는 거지. 한 자리가 더 내려가야지. 기준만 한 자리가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준이 되면은 방식은 초과, 미만 똑같으냐? 올해 시험은 이거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작성지의 토지 면적 측정 결과 124.345제곱미터나 산출되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 해보세요. 그럼 수업 끝 오늘. 토지대장, 요 10번이 토지대장에 등록할 좌표 면적기로 측정한 값이 6이 나왔대요. 이걸 이제 토지대장에 등록해야죠. 끄수 처리하라는 거죠. 등록할 면적은 124.3제곱미터. 왜? 0.05제곱미터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버린다 공식 그대로 적용되면 124.3제곱미터 이렇게 등록 작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여기 나오는 경우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자 5, 3 이렇게 나왔다. 4. 자, 124.455 좌표 면적기로 산출된 값이 나왔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24.455제곱미터 산출되었습니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24.5456 어떻게 세 가지까지 가지? 6까지는 갈 수가 없고 5나 4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 어떻게 6까지 가요? 5! 정답 5. 왜? 0.05제곱미터 초과잖아요. 또 어떤 분은 또 짝이니까 버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0.05제곱미터 초과지 않습니까? 왜? 저희 값이 0.0 대입하고 보시면 돼. 이거잖아요. 0.055제곱미터면은 0.05제곱미터인 경우가 아니라 0.05제곱미터 초과하니까 그대로 버린다로 가야지 5 나오니까는 짝이네 홀이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되셨죠? 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6월, 7월, 8월까지 익혀야 될 내용 다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반복해서 이제 이거를 1년 동안 익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지적 공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